이거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수십 년 동안 들고 다닌 열쇠 지갑입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들고 다녀서 도저히 손 쓸 수 없을 만큼 다 낡아버린 열쇠 지갑입니다. 아, 이분이 열쇠 지갑 살 돈이 없어서 이거를 수십 년 들고 다녔냐고요? 아이고, 전혀 아닙니다. 이분은 아주 부자입니다. 그러면 구두쇠냐고요? 아니에요. 베풀 때는 아낌없이 베푸는 아주 멋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들고 다니는 이 열쇠 지갑이 너무 많이 낡아서 제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선물해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것도 많이 낡았더라고요. 이것도 만들어서 선물한 지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똑같은 걸 만들어서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만드는 것은 클래식한 열쇠 지갑입니다. 여러분도 저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만들기는 간단한데 대단히 클래식한 모습이 꽤 멋있습니다.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해 보세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드릴게요. 블랙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게 되는데. 맨날 블랙만 해요? 에나멜. 네,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해? 네. 안에는 얇은 블랙 가죽으로 될게요. 이거 하면서. 여러분 이제 알겠지만 패턴하고 자세한 재료는 더보기에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세요. 이번에 제가 사용한 가죽은 영상 앞에서 봤겠지만 이 열쇠 지갑을 선물 받을 분이 이 가죽을 선택했어요. 이 가죽은 양가죽이고 두께는 0.5, 0.6 정도 돼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가죽도 양가죽인데 그건 조금 더 얇은 0.4, 0.5 그 정도 되는 아주 얇은 가죽이에요. 여러분 이거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면 되게 미워요. 얇은 가죽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재료는 없는데 자석이 들어가고 비교적 촘촘한 체인이 한 6cm? 대충 그 정도 필요합니다. 이거 만드는 법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먼저 패턴을 이렇게 잘라오세요. 그러면 짠! 와, 완전히 패턴도 너무 간단해. 너무 마음에 들죠? 그러면 제일 먼저 겉 가죽 뒷면에 본드 칠하고 내부 가죽 뒷면에도 본드 칠하고 이거는 옆판인데 옆판은 내부 가죽하고 똑같은 걸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죠. 여기에도 본드 칠합니다. 아, 이게 광고 절대 아니고요. 제 돈 주고 사갖고 왔어요. 제가 신설동에 시장 갔다가 다양상사라는 곳에 가서 17,000원 주고 내가 안 써본 본드라서 한번 써볼까 하고 사갖고 왔어요. 독성도 없고 아주 잘 붙고 되게 좋다고 해서 제 돈 주고 사서 갖고 와서 이번에 써봤어요. 발림성도 좋고 냄새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냄새가 약간은 있지만 저는 본드 냄새 이렇게 뒷면에 모두 다 본드 칠하고 본드 다 말려서 가지고 올게요. 본드가 다 말랐으면 겉 가죽 뒷면에는 제일 얇은 부직포를 붙이고요. 지저분한 거 좀 잘라줄게요. 롤러로 좀 밀어서 딱 붙게 해주고 내부 가죽 안쪽에는 저는 보강 테이프를 붙이려고 했어요. 아이씨, 이 본드가 너무 잘 붙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저기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제일 얇은 부직포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붙인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뛸라고 그랬더니 와우, 망했어요. 아, 이렇게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본드가 너무 잘 붙어도 문제예요. 여러분이 봐도 망했죠? 예, 버리고 다시 만들게요. 가죽 자르고 부직포도 자르고 가죽 뒤에 본드 칠해서 이번에는 B5를 사용했어요. 본드 다 마르면 부직포를 붙일게요. 보강 테이프 붙여도 돼요. 이제 마음이 좀 편하죠? 그러면 롤러로 밀어주고 지저분한 거 정리. 그러면 이렇게 겉 가죽하고 내부 가죽 모두 완성. 이제 옆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옆판은 저렇게 두 개 들어가는 거고요. 옆판에는 되도록이면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특히 제가 사용한 가죽은 워낙 얇은 거라 더 보강 테이프를 써야 됐어요. 양쪽 모두 다 보강 테이프 붙이고 뭐 지저분한 거 좀 자르든지 뭐 마음대로 하시고 모두 다 본드 칠해서 본드 다 말려오세요. 본드 다 말랐으면 이제 붙여주세요. 제가 만드는 걸 봐도 만드는 중간 과정이 참 신뢰감 안 생기게 지저분한데 결론은 예뻐요. 중간 과정은 좀 그렇지만 이것 봐요. 예뻐졌잖아요. 롤러로 밀어서 확실하게 붙여주고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는 다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패턴을 올리고 종이 테이프를 저랑 똑같이 붙여주세요. 지금 안쪽에 붙일 내부 가죽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패턴을 보면 자석, 순놈, 안감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자석 들어가는 위치를 송곳으로 콕콕 찍어서 가죽에 표시를 내줘야 돼요. 반드시 안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쪽에 있는 거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겉가죽을 가져와서 똑같이 종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겉가죽 자석 앞놈이라고 써있는 곳에 자석 들어가는 표시 송곳으로 콕콕 찍어서 표시해주세요. 이제 다 자르기 할 거예요. 먼저 옆판을 가져와서 저렇게 패턴을 임시로 붙인 다음에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옆판이 2개니까 2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겉가죽이랑 내부 가죽 가져와서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잘라주세요. 이번에는 동영상 녹화가 뭐가 잘못됐는지 소리가 아무것도 녹음이 안 됐어요. 제가 영상 만드는 거는 여전히 초보라서 계속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 점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다 자르면 내부 가죽, 겉가죽, 옆판 2개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먼저 내부 가죽이랑 겉가죽 뒷면에서 자석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대충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 놓고 딱 조만큼만 본드 칠하고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를 붙여요. 여러분한테 저렇게 넓은 보강 테이프가 없으면 그냥 좁은 거 여러 개 붙이면 됩니다. 보강 테이프는 꼭 붙여야 돼요. 2개 모두 다 붙여줍니다. 옆에 지저분하게 나온 저 보강 테이프는 안 잘라도 돼요. 단지 저는 제 성격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안 자르면 좀 불안해요. 이번에는 4mm짜리 정도의 일자 펀치를 가져오세요. 이게 4mm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4mm짜리가 안 보여서 5mm짜리 사용했어요. 이거는 5mm짜리 써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대충 있는 거 쓰세요. 그렇게 일자 펀치로 저 앞에서 우리가 표시한 자석 들어가는 위치를 다 찍어주고, 자 잠깐만요. 패턴을 보면 자석 순놈을 안감에 붙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안감? 내부 가죽 쪽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내부 가죽 겉면에서 자석을 끼우고 안쪽에서 와셔 끼운 다음에 자석 다리를 벌려줘요. 이번에는 겉가죽 바깥쪽에서 자석 앞놈을 끼우고 뒷면에서 와셔 끼우고 다리 벌리고, 그리고 망치로 아주 살살살살 두들겨서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안쪽 면에서 이렇게 자석 부분에 본드 칠을 해요. 본드 다 말리고 올게요. 본드 다 말랐으면 자석이 들어간 위치에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가죽이 내부 가죽이에요. 자, 내부 가죽 뒷면에 보강 테이프 붙인 곳에 다시 한 번만 더 본드 칠해서 보강 테이프를 붙일게요. 저는 이렇게 겉가죽 뒷면에도 본드 칠을 했는데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내부 가죽 뒷면에 본드 칠했고, 저기 있죠, 겉가죽 뒷면인데 자석 달지 않은 쪽, 거기에 본드 칠을 해서 보강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건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기랑 2군데 더 본드 칠해서 보강 테이프 붙여주는 거예요. 본드 다 말랐으면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저는 여기 본드칠 해놨으니까 보강 테이프 붙일게요. 여기에 자꾸만 보강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저 자석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바깥으로 배어 나오기 때문에 덜 배어 나오게 하려고 저렇게 보강 테이프를 붙입니다. 이렇게 보강 테이프 다 붙이고 롤러로 싹 밀어 놓으면 이런 모습이고, 이제 양쪽 모두 다 안쪽에서 본드칠해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본드칠 다 해서 말려서 가져오세요. 본드가 다 말랐으면 붙이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1번, 이렇게 자석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엎어서 붙여야 돼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자석이 한쪽으로 몰리게 붙이면 안 돼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서 붙이고, 조심해야 되는 거 2번, 양쪽에 여유분 종이 테이프가 붙어 있다고 대충 붙이면 안 돼요. 양쪽에 여유분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맞춰서 붙여주세요. 알았죠? 이제 롤러로 밀어서 확실하게 붙여주고, 종이 테이프 안쪽 선을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정확하게 잘라주세요. 한 번 더 완벽하게 붙이려고 롤러 해줬고요. 자석을 한번 붙여서 크기를 검토해 봤어요. 정확한지. 뭐 이 정도면 정확하죠? 저는 이게 선물로 하는 것이기도 해서 더 예쁘게 만들고 싶었고, 이게 워낙 조그만 소품이다 보니까 라인 테이프를 3mm짜리를 하면 조금 넓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5짜리 팁을 끼워서 열선으로 라인을 그어주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열선이 없으면 나중에 바느질 할 때 라인 테이프 붙이고 그리프 찍으면 돼요. 저는 지금 이게 바느질 스티치 라인도 잡고 모양도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열선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그리프를 칠 건데, 자, 이거 그리프 어떻게 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옆판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라인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러면 먼저 이 모서리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프를 치세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프를 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그리프를 쳐서 가져오세요. 옆판 2개 모두 다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제가 만드는 방법은 옆판에 그리프 따로 뚫고 몸통에 그리프 따로 뚫어서 맞추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뚫어야지 딱딱 맞아요. 알았죠? 옆판 그리프 작업 다 끝났으면 몸통 가죽 가져오세요. 이거죠. 패턴도 가져오세요. 이거 잘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먼저 겉 가죽 자석 앞놈 위치가 여기죠. 그러면 가죽도 똑같이 그 위치로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패턴을 그대로 가죽 위에 올려서 집게로 고정시켜주고, 이 라인을 송곳으로 콕콕 찍어서 표시하고 그 표시 점끼리 이어서 종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여기에 송곳으로 된 표시가 있는 거고, 이 위에 여기에 이렇게 종이 테이프 붙인 거예요. 혹시 삐뚤어지지 않았나 검토. 양쪽 사이즈가 똑같아야 돼요. 물론 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패턴을 가죽 옆에 딱 붙여 놓는데 이렇게 같은 위치에 놓으세요. 자, 먼저 붙인 종이 테이프가 저렇게 붙어 있죠. 이번에는 패턴을 보면 요런 표시가 돼 있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종이 테이프 하나를 붙여주세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저처럼 대충 이렇게요. 종이 테이프 하나 붙여놨어요. 자, 그리프를 어떻게 뚫는지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저하고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딱딱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저처럼 안 해도 돼요. 대충 다 뚫어도 상관없어요. 조금 안 맞을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저처럼 성격 이상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만 따라 하세요. 자, 설명드릴게요. 잠깐. 그리프 찍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 다 라인 테이프로 표시했죠? 표시 안 했을 리 없죠? 표시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여기 모서리에 딱 맞게 그리프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그래픽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프 모양이나 땀수 크기나 이런 거 다 무시되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땀수가 몇 개냐 어쩌냐 이런 건 따지지 말아요. 그냥 대충 그 순서만 알고 하라는 뜻이에요. 쭉 시작해서 내려오고 요쯤에서 일단 잠깐 스톱. 그리고 여기 모서리 여기부터 찍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똑같이 여기서 잠깐 스톱.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쭉 찍고 그 다음 여기 짧은 부분 그리프 찍고 여기도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찍어요. 그런 다음에 종이 테이프 떼고 여기에서 맞춰서 이어주세요. 이렇게 이어줍니다. 땀수 크기가 좀 차이가 나거나 그러면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여기에 그리프 시작했던 시작점 있죠. 그 시작점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방법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던 기억하고 이 종이 테이프를 떼어주세요. 그리고 그리프를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됐죠? 다 찍었네요?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모두 다 그리프 작업한 거고 그리프 찍는 순서만 좀 유별 난 거예요. 알았죠? 이번에 만든 영상 조명이 조금 이상하죠? 이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생각해내고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너무 기발라서. 이거 뭔지 알죠? 헤드랜턴이거든요. 제가 물론 노안이 있는데 컴퓨터 작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눈이 아주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데 지장이 꽤 있더라고요. 많이 안 보여요. 그런데 노안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좀 환하면 훨씬 잘 보여요. 그래서 조명을 환하게 했더니 노출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이 헤드랜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헤드랜턴을 샀는데 이거 끼고 하니까 완전 대박.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는데 영상이 또 엉망이 됐죠. 그래서 웃기죠 지금. 뭐 제 모습도 웃겨요. 지금 헤드랜턴 끼고 하는 제 모습도 웃긴데 잘 보이니까 일단 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움직이는 조명이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머리에 끼고 계속 머리를 움직이니까 이렇게 조명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노안으로 잘 안 보이거나 좀 그런 분들은 헤드랜턴 사서 한번 끼고 해보세요. 훨씬 잘 보여요. 암튼 좀 조명이 후져서 암튼 좀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늙어서.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거. 뭐 이렇게 엄청나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다 찍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새들 스티치를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를 새들 스티치 하는데 여기는 실을 4배로 끊으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길게 끊어서 새들 스티치 해서 가지고 오세요. 새로운 각도로 좀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려고 이런 각도에서 찍어봤는데 어설퍼 너무 어설퍼. 바느질 하는 영상을 너무 못 찍어서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바느질 다 해서 갖고 왔어요. 매듭은 앞에 있는 실을 뒤로 보내서 뒤에서 목공풀 조금 바르고 묶어주면 됩니다. 3개 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목공풀이 어느 정도 마르면 바느질한 부분하고 목공풀 바른 부분을 망치로 좀 콩콩 두들겨서 좀 죽여주세요. 이 망치 소리 이런 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소리가 이상하게 왜 녹음이 안 됐대? 그러면 이번엔 기림에는 여기는 기림에만 2번이고요. 여기랑 여기는 기림에 1번, 후놀이 2번, 기림에 1번 그렇게 해서 다 말려서 가져오세요. 기림에는 다 말랐어요. 이제 아일렛을 달 건데 아일렛 R1호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1호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일렛 2호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커요. 제가 볼 때 이번에 만든 것의 5개 티가 저 아일렛 2호예요. 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달면 되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는 2호를 달 거고 1호 이거를 달아야 돼요. 그래야 더 이쁜데 어쨌든 이 아일렛은 안 달아도 돼요. 그래서 아일렛 안 달을 사람들은 구멍을 안 뚫어도 되는 건데 저 구멍이 없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 마음대로 구멍 뚫어서 아일렛 다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하세요. 단 나중에 뚫으면 뚫기 너무 힘들어요. 뚫을 거면 지금 뚫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위치 잡고 4.5짜리 펀치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겉에서 순놈 아일렛을 끼우고 뒤집어서 홈에 맞춘 다음에 앞놈 아일렛을 끼우고 도구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박아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아일렛 완성. 아일렛 알이 너무 커. 아이고. 자, 가죽 안쪽에서 저렇게 종이 테이프를 붙여서 표시했어요. 저기가 우리가 앞에서 종이 테이프 붙였던 바로 그 자리고요. 제가 계속 이 바늘땀을 기억하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위치예요.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저렇게 종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여기부터 옆판을 붙일 거야. 그런 표시예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 없겠지만 지금 이게 가죽 안쪽 면이에요. 거기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옆판을 이렇게 갖다 놓고 옆판 위치를 표시해 주세요. 이쪽도요. 여기까지 옆판. 저쪽도 여기까지 옆판. 여기까지 옆판. 네 군데 모두 다 표시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표시하는 곳에 딱 그만큼만 본드 칠해서 본드 다 마르면 오세요. 본드가 다 말랐으면 어떻게 붙이냐 하면요. 옆판 두 개를 이렇게 붙여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가죽을 좀 들어서 이 선하고 이 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이 선하고 이 선을 맞추는 거고요. 옆에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영상 뜨죠? 그거 보면서 참고하세요. 이번에 만드는 게 온통 블랙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편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의 다 만들었고 바느질하고 기림에 하면 끝납니다. 이제 새들 스티치를 하는데 여기 2번 감고 시작하고 이렇게 뺑 돌면서 한 번에 다 꼬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오면 여기서 2번 감고 이 안에서 매듭 지으면 끝. 실은 지금 얘기한 뺑 도는 그 길이의 4배. 실 왁스칠하고 다 닦은 다음에 바늘에 잘 끼우고 처음에 위에 벌어지지 않게 2번 감고 시작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들 바느질 예쁘게 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끝까지 바느질 다 했으면 여기 2번 감아서 바느질하고 바늘을 모두 이 안쪽에 여기로 빼서 목공풀 바르고 꽉 묶고 바짝 자르면 바느질 완성. 여기 표시한 곳을 기림에 1번, 후놀이 2번, 기림에 1번 그렇게 하고 다 마르면 저 반대편도 똑같이 이 부위를 그렇게 기림에 하면 돼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기림에 하고 바짝 마른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다 바르고 말릴 때 이런 식으로 세워서 말려주세요. 저거를 완전히 펴서 말리지 말고요.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말려야 나중에 덜 갈라져요. 후놀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살짝 접어서 말려주세요. Where's the magic gone? Where did it run to? Never thought it'd leave, but I'm left with an emptiness. Won't you tell me where the magic's gone?
I was young. It was all around. Everywhere I looked, it was there. Now I blankly stare, and I wonder where the magic's gone. And is there a reason why it was leaving? Did I stop believing? Oh, could it be true? Now I just hope that one day it'll come back and make everything new. 기름에 잘 발랐고 잘 말랐어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다가 오링이랑 체인을 끼울 거예요. 체인은 대략 6cm 정도 가는 체인으로 준비하세요. 이거 어떻게 끼는지는 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위에 카드 올려드릴 테니까 모르면 그거 보고 끼우세요. 끼우면 이런 모습이고, 체인 이쪽 끝에는 오링이나 쌍링이나 뭐 편할 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걸 달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저는 완성했습니다. 당연히 다들 알겠지만 저 고리에 열쇠를 대롱대롱 매달아서 조치갑 안에 쏙 넣는 거예요. 꽤 쓸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 만든 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좀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알록달록하게 하나 더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선물 받는 분이 좋아하겠죠?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또 다른 걸로 또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긴 영상 보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다른 거 갖고 와서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뒤에 에피소드 있어요.